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암을 극복하신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던 10가지 치유 요소들 알아볼 텐데요. 자, 신혜태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방야력과 전문의 그리고 통합암치료 인정의 신혜태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 암의 근본적 치유를 경험한 사례들에서 공통적인 치유인자 10가지 중에서 첫 번째로 운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오늘의 주제도 궁금합니다. 자, 운동이 나오면 그 다음은 먹는 것을 빼놓을 수 없겠죠. 네.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식단의 근본적인 변화, 그리고 허브와 보조제의 사용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암의 발생과 악화의 요인을 말할 때 빠짐없이 등장하고 또 반대로 암과의 싸움에서 중요성이 강조되는 식단의 조절. 자, 여기까지는 이견이 없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식단이 적합한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치열한 논쟁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정한 식단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그 식단에 대해서 완전히 정반대 의견도 네네. 있으니까요. 자, 그 사이에서 암 환우분들만 답답하실 거예요. 어쩌면 이런 논쟁은 당연한 것일 수 있어요. 모든 사람한테 적합한 단 한 가지 식단이 있을 수 있다.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모든 암에 적용되는 그리고 모든 체질, 모든 단계의 암 환우분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식단이 존재한다? 저는 그게 더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식단 역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겠죠?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일례로 항암 치료를 막 끝내신 환자분이 몸이 만신창이가 되신 상황에서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뭐라도 드셔야 할 텐데 입맛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분이 딱 한 가지 생각나는 음식이 있는데 그게 라면이라는 거죠. 네, 그럴 가능성이 높죠. 자, 이분 라면을 먹는 거 어떨까요? 괜찮을까요? 아, 갑자기 어려워지는데요. 저는 보통은 이제 뭐 드시지 말라고 말은 해요. 근데 라면을 계속 드시는 것만이 아니라 현재 단계에서 뭐라도 드시면서 기력을 조금이라도 회복하시는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음식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또 암의 회복을 위해서 권장되는 음식들이 있기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환자분이 전혀 드실 수 없는 상태시라면 무용지물이겠죠. 네네. 그래서 기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라면 일단 뭐라도 드실 수 있다면 설사 그것이 일반적으로 금기시하는 그런 음식이라도 조금은 괜찮지 않을까 하는 것이 종양치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네, 치료자 입장에서 암을 치료할 때나 비만 위장장애를 치료할 때 자칫 너무 엄격하고 원리 원칙적인 식단에 대해서 환자분한테 일방적으로 요구하다가 역효과를 내는 경험이 저도 역시 있기는 합니다. 특히 경험이 부족했던 젊은 시절에 더 그랬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꼭 지켜야 될 원칙은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치유를 경험한 분들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식단은 3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식물성 중심의 식단, 그리고 케톤 식단, 그리고 지중해식 식단, 이렇게 3가지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 식단에 대한 단점에 대한 연구 보고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통상적으로는 이 3가지 식단을 적용했던 많은 암 환자분들에서 근본적인 치유가 많이 관찰되었다는 것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가지 식단에서의 공통점이 무언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설탕이나 정제곡물, 그리고 가공식품의 섭취를 줄이면서 유기농 채소를 통째로 섭취한다는 거죠. 네, 여기서 강조 한번 드리고 싶은 게 이제 통째로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네요. 네네. 자, 이런 식단을 유지할 때 염증 수치가 감소하고 면역 관련된 지표들이 개선된다는 수많은 연구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환자를 치료할 때 사실은 식단을 아주 강조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You are what you eat, 즉 당신이 먹는 것이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쓰레기 같은 음식을 먹고 있다면 우리 몸이 쓰레기통이 될 수밖에 없어서 결국 몸의 기능이 떨어지고 빨리 늙게 되고 면역력도 약해져서 염증을 유발하고, 자, 그 병의 끝에는 암까지. 이런 수순은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잖아요.
육류 위주의 식사, 당분 섭취의 과다는 비단 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의 발생과 악화에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제안하는 식사에 대한 원칙은 비단 암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질환, 뭐 이를테면 자가 면역 질환을 비롯한 여러 난치성 질환, 퇴행성 질환 등의 치료와 관리에도 폭넓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알고는 있지만 실천이 어렵다는 거죠. 나쁜 음식들은 거의 대부분이 아주 유혹적이고 매력적이죠. 자, 그런 점에서 저는 한 가지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아마도 원장님 역시 아주 잘 활용하고 계신 무기가 아닐까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부적절한 식이로 인해서 오염된 몸을 구하고 나아가 적절한 신체 기능의 회복의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간헐적 단식입니다. 네. 간헐적 단식은 일정 시간 동안 음식 섭취를 제한해서 소화기관에 휴식을 주는 방법으로 이 휴식의 시간 동안에 신체가 치유되고 뭐 회복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주장하고 있죠. 자, 사실 해독은요, 최근 건강을 다룬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도가 되고 있는데요. 저 역시 해독, 그러니까 디톡스에 대한 여러 편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 참고해 주시고요. 자, 해독의 장점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항염증 효과잖아요. 자, 이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저자가 여기서 제안하는 간헐적 단식을 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요. 하루 12시간 정도 식사를 제한하는 방법. 즉 저녁 6시에 식사를 했다면 네. 다음날 아침 6시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 이게 네. 가장 쉬운 방법이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5대2 간헐적 단식인데요. 일주일에 이틀 정도는 하루에 한 400에서 600kcal 정도로 소식을 하고 네네. 나머지 5일은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 외에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일주일에 하루 정도 물단식, 그러니까 일반적 식사를 완전히 제한하는 네. 그런 방법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들이요, 신경세포의 DNA 복구 능력을 향상시키고 항암 화학요법으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DNA를 보호하고 다수의 DNA 복구 유전자 활동 스위치를 켠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진짜 어렵죠, 말이? 네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항암 치료를 할 때 부작용을 줄여주고 네네. 항암 효과를 높여주고 그리고 암이 크는 거를 늦춘다, 이런 말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놀랍죠. 항암을 하면 잘 먹어야 한다는 것이 환자분들이 가지는 일반적인 상식인데 완전히 반대되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단 이런 방법들을 특히 항암이나 이런 단계에서 하실 때는 임의로 무작정 하시기보다는 담당 전문의와의 상의를 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죠. 네, 물론입니다. 모든 분들에게 다 효과적인 단 한 가지 식사 방법이 있는 것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스텝을 밟아야 하는 만큼 담당 선생님과 주치의 선생님과 충분히 의논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저 역시 비만과 갱년기 그리고 만성 대사성 질환의 치료를 위해서 해독요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 가장 안전한 거는요, 셀프 해독이 아니라 정말 의료인의 포괄적인 지도하에서 치료 방법으로 시행하는 게 치료 효과도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예로 기력이 떨어진 암 환우분들이 그냥 간헐적 단식을 하기보다는 좀 위험할 수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적절한 약침 치료 등과 함께 시행하면서 부작용을 줄인다면 그리고 효과는 최대로도 거둘 수 있다면 가장 긍정적인 반응일 거라고 봐집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허브와 보조제에 대한 것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거 영양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암 환자분들의 거의 절반 정도에서 기존의 치료를 하시면서 동시에 어떤 형태로든 허브 또는 비타민 보조제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염려와 달리 거의 대부분 기존에 받으시는 치료에 방해가 안 된다, 이렇게 네. 확인되고 있고요. 네네. 물론 허브도 그렇고 보조제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같은 암이라고 하더라도 똑같이 사용할 수 없다는 것 명심하셔야 되고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암 안전이나 많은 환자분들에게 특히 도움되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허브나 보조제들을 사용하시게 되는 거죠? 자, 암이 완전히 나은 근본적인 치유 생존자들은 다음에 3가지 이유 중 하나로 보조제를 복용한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첫 번째는 면역 체계와 전반적인 건강의 강화를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기생충이나 중금속, 유해 박테리아나 독소 이런 것들로부터 몸을 해독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장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각 환자분의 거주지나 미세 환경이나 혈액 검사 결과나 암의 유형이나 또 현재 받고 있는 표준 치료 이런 내용 등을 다 고려해서 어떤 보조제를 사용할지를 결정하게 되고요. 사용되는 보조제들은 사실 수백 가지에 이릅니다. 네네. 그런데
뭐 또 이제 각각 효과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또 진행이 되고 있고,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이렇게 추려서 소개를 드린다면 버섯 추출, 네네. 네. 그리고 뭐 비타민 B12, 비타민 C, 비타민 D, 또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또 정맥 킬레이션이라고 네네. 해서 해독시키는 이런 치료 방법들. 의료용 대박. 네. 우리나라는 아직 이제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데, 네. 또 많이 사용하시는 겨우살이 추출물, 또 멜라토닌, 또 미네랄 보충제 이런 것들입니다. 사실은 이것보다 더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자분들 각각의 상에 맞춰서 본인에게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구별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드는 불만 사항 중에 뭘 먹어야 할지 알려는 주지 않으면서요, 무조건 위험하다, 안 된다 한다는 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주치의 의견을 묻기보다는 옆집 아줌마의 의견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자, 통합 암치료 인정이라면 당연히 이런 상담 해주시는 거 맞으시죠? 네, 저 역시 이제 그런 부분을 통감하기 때문에 보다 포괄적인 부분을 관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자신에게 맞는 보조제, 영양제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확인된 결과, 그리고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근거에 기반한 영양 처방을 받으시는 게 안전하겠죠. 그래서 영양제 처방 역시 치료의 일환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영양제 역시 치료다. 자, 이런 부분 강조해 드렸는데요. 네, 원장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은요, 저도 아주 흥미롭게 기다리고 있는 바로 백병의 근원, 스트레스의 관리를 위한 정신적인 그리고 영적인 부분들에 대해 정리한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